안녕하세요. 코인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일주일 만이네요. 오늘은 최근 암호화폐 소식과 함께 이번 달 알트코인 일정에 대해 가지고 와봤습니다. 앞서 들어오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추천드린 리플 코인은 784원부터 매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 일주 전 추천해드린 영상 속 리플은 784원이었고 현재 기준의 리플은 25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고 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난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플인데요. 리플은 사실 국민 코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면서 현재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요. 최소 1,000원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온톨로지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야 하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어떤 코인을 들어가야 할지를 모른다면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오른 코인들이 아니라 저점 대비 더 상승폭이 적은 코인을 매수하는 것이 리스크적으로 덜 위험할 것입니다. 현재 두 코인은 타 코인에 비해 저점 대비 상승폭이 적은 코인을 분석하고 추천해 드린 것입니다. 리플도 마찬가지로 4시간 봉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상승형 차트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일봉 또한 마찬가지고요. 월봉을 보면 현재 상승 출발 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트는 저는 리플은 1,000원까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영상 보셨다시피 정확하게 매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많이 오른 코인이 아니라 비교적 저점 대비 적은 상승을 한 리스크 적은 코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영상 속 추천 코인을 말씀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각국의 중앙은행 대부분이 CBDC 발행 준비를 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국제결제은행인 BIS에서 65개 중앙은행 가운데 86%가 CBDC 관련 작업을 한다는 조사 결과만 봐도 알 수 있고, 이미 우리는 현금보다 카드를 많이 사용했던 시기를 지나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결제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CBDC도 발행이 되고 대중화가 된다면 현금이 점점 디지털화되면서 실제 현금의 사용 빈도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요. 이러한 현상은 결국 화폐의 패권 전쟁이 디지털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패권 전쟁하면 많은 분들이 중국과 미국을 꼽으실 텐데요. 현재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가 대규모 인원이 사용 가능한 시범 2단계에 돌입을 하면서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고, 중국 당국의 입장은 달러와의 경쟁이 아니라 편의와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의 유입을 줄이며 전자결제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너무 취약해서요. 기축통화로서 달러를 위협하긴 어려움이 있고, 여기 보시면 실제로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비해 위안화는 2%에 그치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 인민은행이 국경 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와이프와 합작 법인을 신설했고, 그 전에는 아랍에미리트와 태국, 홍콩 중앙은행과 CBDC 결제 프로젝트를 결성해서 결제 시스템에 관한 합동 연구를 진행하며 디지털 위안화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죠. 그래서 미국 바이든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가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고 달러를 기축통화 자리에서 끌어내릴 장기적인 시도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파악하려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디지털 화폐는 현금 거절이나 위조 지폐 문제 해결 등 좋은 점이 분명히 있지만 일부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남아있어 디지털 달러의 연구는 하고는 있지만 아직 결정을 내린 바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국내에서도 CBDC 발행을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작년부터 CBDC 발행을 위한 개발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올해 연말 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을 맞추기 위해 시중은행도 점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시중은행 중 하나인 하나은행은 포스텍 클립토 블록체인 연구센터와 함께 CBDC 기술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 검증은 처리 속도가 빠르고 다른 블록체인과 연계가 용이한 코스모스 플랫폼을 이용했고요. 한국은행의 CBDC 발행 후
이어지는 시중은행의 공급과 개인의 교환, 이체, 결제 등 디지털 화폐가 실물 화폐처럼 융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이 기술을 검증하고 이번 달 말까지 시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한은행은 지난 1월 한국 디지털 자산 수탁 코닥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에 간접적인 참여를 선언한 데 이어 3월에는 LG CNS와 디지털 화폐 플랫폼 시범 구축을 완료했죠. 얼마 전 LG는 모바일 기반 시스템에서 모든 것들을 사업 부분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죠.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해서 중개기관에 유통을 하는데 여기서 중개기관이 시중은행들이 되고 발행된 CBDC를 개인에게 지급하면서 결제와 송금, 환전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은 헤데라 해시그래프의 네트워크에 탈중앙화 관리를 총괄하는 이사회 멤버로 합류했습니다. 헤데라는 정부 주도의 중앙화가 아닌 기업 주도의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로 속도와 공정성 그리고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서 구글과 IBM 등 세계 주요 기업이 헤데라 이사의 구성원이죠. 이런 이유로 신한은행은 헤데라의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금융 솔루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에 이어 하나은행, 신한은행까지 디지털 화폐를 취급하려는 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고 이 시중은행들은 비트코인을 펀드에 편입하는 것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펀드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2%만 편입해도 기대 수익률이 크게 상승해 고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은행조차도 가상화폐 시장은 투자 가치가 있고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캐나다에 이어 브라질에서도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됐고 미국에서도 승인을 위한 심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다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추후에는 국내에도 기관 투자자가 유입될 수 있다 전망한다는 근거가 되겠고 자금 유입이 더 커진다면 지금 코인 종목들의 시총과 시세는 더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자금 유입이 더 늘어나기 전에 저점에서 진입하셔서 큰 수익 내시길 바라면서 비트코인 시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비트코인 차트는 비트코인 달러 주봉 차트인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주봉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다는 것을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저는 차트를 지표로 사용하기도 많이 하고요. 관련 뉴스도 많이 보는 편인데 비트는 사실상 아직까지도 상승의 구간에 있다라고 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길게는 다음 달까지는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지금은 주요 메이저 위주로 조정이 올 때마다 구간을 넓게 해서 매집을 계속해야 큰 수익을 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주봉뿐만 아니라 월봉으로 봤을 때 벌써 3개월, 6개월, 7개월 동안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4월 15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비트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 영상을 보시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도 왔던 대하락장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고요. 어떠한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음봉이 나오는 시점이었습니다. 음봉이 나오는 시점부터 하락 구간에 들어가는 첫 초입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벌써 7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월봉이 다음 달이 되었을 때 음봉으로 마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먼저 보아야 할 것이고요. 상승장 초입구를 봤을 때 음봉이 나왔던 날은 지난 봉의 저점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게 2017년도 9월이었고요. 그렇다면 만약 음봉이 나더라도 지난 봉 3월에 월봉의 저가를 깨지 않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때까지는 저는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4월에는 주요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PPT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4월 15일 영상을 기준으로 말일까지 주요 뉴스들입니다. 4월 15일 오늘 기준으로는 3가지 주요 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펀디에스가 토큰을 제거한다는 일정이고요. MDT 토큰은 에어드랍을 한다는 이슈가 있고 스텔라룸에는 파라핀 테크 포럼이 있습니다. 4월 20일 기준으로 아이오타는 메인넷이 예정되어 있고요. 4월 22일은 호라이젠이 젠을 지원 중단한다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마지막 일 기준으로 퀀텀은 하드포크를 출시하고요.
스와이프, 세이프팔, 아바란체가 주요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주요 일정 가운데 종목 추천을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두 가지 코인을 추천드렸는데요. 첫째가 온톨러지였고요. 두 번째가 리플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영상을 다시 돌아봤을 때 그 가격을 돌아보시라고. 저는 아직까지도 리플과 온톨러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코인입니다. 퀀텀이고요. 퀀텀은 월봉을 보시다시피 비트는 6개월의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퀀텀은 아직 4개월째의 상승을 가져가고 있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상승을 할 때는 따라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 이게 상승이라면 볼린저 밴드 상단 선을 타고 상승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다음 달까지도 상승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퀀텀이 오히려 4월을 기점으로 나온 이 양봉을 추세 돌파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다음 달까지 저는 상승을 보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저점 대비 현재 상승한 폭이 적고 아직까지도 퀀텀은 3,000원 기준으로 아직 6배 정도의 상승밖에 안 나왔고요. 아직 상승으로 상단의 이격을 타고 간다면 충분히 저는 4만원 이상에까지 가격도 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 시황과 일정, 추천 알트코인과 더불어 주요 뉴스들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빠르게 영상을 업로드 한다고 했는데 혼자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 다소 늦어지는 점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뉴스와 많은 정보 알차게 준비해서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읽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